새벽 3시 30분. 서울 외곽 순환도로 상행선 230km 지점. 눈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쌓인 눈은 이미 10cm를 넘어섰고 가로등 빛조차 제대로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시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밤 구급대원 하주는 동료 진수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박한 목소리. 차량 전복 의식 불명 빨리요. 구급차 사이렌이 눈보라를 가르며 달려갑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준이 본 것은 뒤집힌 검은색 SUV 한 대였습니다. 차체는 완전히 뒤집혀 눈밭에 박혀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준은 장비 가방을 메고 뛰어갔습니다. 40대 초반 15년 경력의 베테랑 구급대원.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려서는 안 되는 손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40대 후반 남성, 맥박 없음, 호흡 없음. 눈은 반쯤 떠진 채로 정지해 있었습니다. 하준은 익숙한 동작으로 목에 손을 댔습니다. 경동맥 아무 반응 없음. 체온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작은 개. 몸무게는 5kg 남짓. 떨고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준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눈빛. 도와달라는 눈빛.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눈빛. 하준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구급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그 개를 감쌌습니다. 떨림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만 규칙적인 박동. 살아있다는 증거. 하준 씨. 동료 진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운전자부터 확인해야죠. 하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개를 품고 있었습니다. 죽었어. 이미. 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프로토콜대로 사망 확인 서류를 작성해야죠. 왜 개를 안고 계세요?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똑같은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폭설. 똑같은 사고 현장. 하지만 그때는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임신 6개월. 하준은 그녀를 구하려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제세 동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도. 하준 씨, 정신 차려요. 진수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안. 지금 가방 정리할게. 그는 개를 조심스럽게 담요로 감싼 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타이어 자국 분석, 목격자 진술 수집. 운전자는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가드레일과 충돌 후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단독사고. 보험 처리 대상. 유족 통보 필요. 기계적인 절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준은 구급차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사망 확인 시각, 추정 사인, 현장 상황 기록. 익숙한 양식. 익숙한 문장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옆에는 담요에 쌓인 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펜을 내려놓고 그 개를 다시 안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 개 때문에요?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면 되잖아요. 하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가?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그냥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이 개뿐이어서? 그냥 1년 전에 구하지 못한 그 생명이 떠올라서? 새벽 4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개를 안은 채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는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생명이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하준 씨 집에 데려갈 거예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로. 보호소 찾을 때까지.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사고 현장에서 새끼 고양이 주워다 키우고 그러다가. 진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준의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뭐? 하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사람 구하는 게 우리 일이지 동물 구하는 게 일은 아니잖아요.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준은 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사고보고서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준 씨 사망자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동물을 먼저 처리한 건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보다 살아있는 생명을 우선한 게 문제냐고요? 하준은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에요. 규정을 어기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주간 근무 정지, 심리상담 의무화, 재발 시 징계. 하준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단칸방. 창문 너머로 공장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개에게 밥을 줬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먹었습니다. 하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책임이 뭘까? 규정을 지키는 게 책임일까? 아니면 눈앞의 생명을 지키는 게 책임일까? 개가 밥을 다 먹고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준은 무릎을 굽혀 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개가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뇨. 작은 신뢰. 하준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날 구해준 건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밤늦게 하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제발. 아기만. 하준은 그 아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론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실패. 아니 인간으로서의 실패. 옆에서 개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하준은 손을 뻗어 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규정이 뭐라 하든 팀장이 뭐라 하든 이 생명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세상. 모든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흔적도 상처도 후회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모든 게 다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진짜 책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근무 정지 2주째. 하준은 시간을 보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없는 아침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는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하얀 눈 속에서 만난 생명. 그 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외곽 지역은 서울 중심부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폐공장들이 즐비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무너진 담벼락. 산업화의 유산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주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눈이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목줄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걷다가 하주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그리고 미세한 낑낑거림, 개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 하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녹슨 철문, 출입 금지 표지판, 위험 무단 침입 시 처벌이라는 문구. 하주는 철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 1층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창 안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개들이었습니다. 5마리 아니 6마리. 모두 야위였습니다. 털은 엉망이었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하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뭐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불법 사육장인가? 아니면 실험시설? 하준은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새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교체한 흔적. 누군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 하지만 그 관리는 동물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주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서류 가방, 차가운 표정. 저는. 하주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성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보험조사관 윤서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조사 중인 사고 현장 폐기물 처리 구역이에요. 허가 없이 접근하면 불법입니다. 사고 현장요? 무슨 사고? 하준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하준은 면허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준입니다. 구급대원이고요. 그냥 산책하다가. 그는 멈췄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구급대원? 혹시 2주 전 순환도로 사고에 출동하신 분?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 개가? 그녀는 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고 차량에 있던 개네요. 하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사고 보험 처리 담당이에요. 차량 내 유류품 목록에 반려동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이 데리고 있죠? 임시 보호 중입니다. 보호소에 연락했는데 자리가 없대서. 하준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윤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규정상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은 관할 구청에 인계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보호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요? 이 개를 추운 겨울에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서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과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법과 규정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하준이 반박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하튼 이 부지에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다음에 발견되면 신고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철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철창 안에 개 한 마리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믹스견. 왼쪽 눈가에 흰 털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주는 또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눈이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눈빛. 살려달라는 눈빛. 하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주는 인터넷으로 그 공장을 검색했습니다. 20년 전 폐업한 화학공장. 소유권 분쟁으로 방치. 최근 보험사에서 부지를 매입해 재개발 예정. 하지만 재개발 계획은 지연 중. 이유 불명. 하주는 윤서가 말한 사고 현장 폐기물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하주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무화된 절차.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하준 씨 요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사고 이후로 악몽은 꾸시나요? 가끔요. 어떤 내용인가요? 하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기다렸습니다. 1년 전 사고요. 하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구하지 못했어요. 그 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든 게 아니라. 하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했어요. 구급대원으로서. 실패가 아니라 한계였을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사고였던 거죠. 안타깝다고? 생명이 죽었는데 안타깝다는 말로 끝인가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은 시원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상담실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그 공장으로. 밤 9시.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하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철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여전히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주는 철조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간신히 통과할 크기. 하주는 주저했습니다. 불법 침입.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마당.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1층 창문 철창. 그는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습니다. 개들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하주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검은색 믹스견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코를 철창에 댔습니다. 하준도 손을 뻗었습니다. 철창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갔습니다. 개가 손을 할았습니다. 따뜻하뇨. 하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방법을 찾을게.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손전등 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주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모퉁이 뒤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누가 있었는데? 경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철창 쪽으로 갔습니다. 또 쥐 새끼들인가? 경비원이 투덜거렸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돌아갔습니다. 하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틈새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주는 생각했습니다. 저 개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경찰에 신고? 동물보호단체에 연락? 하지만 윤서의 말이 걸렸습니다. 보험 조사 중인 부지. 합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하주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눈이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하주는 무릎을 굽혀 눈이를 안았습니다. 너는 구했는데 나머지는 왜 못 구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이가 그의 얼굴을 할았습니다. 위로하듯이. 다음 날 아침 하주는 다시 그 공장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망원경을 가져왔습니다. 멀리서 관찰하기 위해. 오전 10시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화물 트럭.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정호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주는 그녀의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오후 2시 하주는 결심했습니다. 윤서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그녀가 보험조사관이라면 이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주는 그녀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시내의 한 카페 앞에서 그녀가 내렸습니다. 하준도 주차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 윤서 씨. 하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윤서는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당신, 왜 날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게 아니라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 공장에 침입한 것도 당신이죠? 하주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들 뭔가 이상해요. 왜 저기 갇혀 있죠?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은 구급대원이잖아요. 보험조사는 제 영역입니다.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준이 다그쳤습니다. 저 개들이 위험합니다. 병들었거나 다쳤거나. 알아요. 윤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하준이 되물었습니다. 윤서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준도 따라 나갔습니다. 윤서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요, 하준 씨. 이 일은 복잡해요. 그냥 단순한 방치 사건이 아니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말할 수 없어요. 조사 기밀이에요. 기밀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하준은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집착해요? 당신 개도 아닌데. 제 개였어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구하지 못한 생명들이었어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윤서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2주만 기다려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그때 동물보호단체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2주면 늦어요. 저 개들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언제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은 그녀도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서 씨도 알고 있죠? 그 개들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윤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밤 11시. 하준은 검은 옷을 입고 다시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습니다. 장갑, 손전등, 작은 공구 세트. 그리고 결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 눈이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하준은 담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으로 일할 때 느끼던 그 긴장감.
생명이 걸린 현장으로 달려갈 때의 긴장감. 철창 앞에 섰습니다. 개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주는 손전등을 최대한 어둡게 조절하고 안을 살폈습니다. 철창은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열쇠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 하주는 창문 틀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틈이 있었습니다. 공구로 조금씩 벌렸습니다.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개들이 깼습니다. 하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검은색 믹스견이 다가왔습니다. 하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서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확인만 하는 거지? 응. 그냥 살아있나 보고. 언제까지 이럴 건데? 조사 끝날 때까지. 윤서가 뭐라던? 하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서? 그녀가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나? 별말 없대. 그냥 서류 작업 중이라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거 관리하는 것도 돈 드는데. 두 남자는 창문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준이 조금 벌려놓은 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덕분이었습니다. 하준은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더 이상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문 틀을 더 벌렸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준은 안으로 손을 넣어 철창을 만졌습니다. 잠금 장치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고리 형태. 그는 철사로 고리를 풀었습니다. 철창이 열렸습니다. 개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구하러 왔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검은색 믹스견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준은 그의 목을 확인했습니다.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금속 태그.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추적용 칩. 다른 개들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종류의 칩. 하준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보험 서류들. 계약서. 실험 동의서. 하준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명, 관리업체명, 실험 프로토콜. 그리고 놀라운 문장. 사고 차량 탑승 동물 대상 행동 패턴 분석 실험. 하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개들을 모아서 실험을 한다는 건가? 그는 더 많은 서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차량 소리. 하준은 재빨리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철창을 다시 닫고 뛰었습니다. 담을 넘다가 옷이 찢어졌습니다. 무릎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2시였습니다. 하준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가 다가와 그를 할았습니다. 하준은 눈이를 안았습니다. 증거를 찾았어.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은 인터넷으로 보험회사를 검색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업계 2위, 그리고 최근 논란, 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 하지만 입증되지 않음. 하준은 서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실험의 목적이 뭘까? 사고 동물의 행동 패턴 분석. 왜? 그는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불법 사육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개 6마리가 갇혀 있어요. 위치가 어디죠? 하준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사유지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유지요? 네, 주인 동의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주는 화가 났습니다. 생명이 위험한데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도 돕고 싶지만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서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주는 좌절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법이 막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구해야 하나?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6마리를? 그는 고민했습니다. 윤서에게 연락해야 할까? 그녀는 조사관입니다. 공식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와줄까? 저녁 하주는 윤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답장은 10분 후 왔습니다. 어디서? 공장 근처 공원. 8시. 알았어요. 8시 공원 벤치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주는 핫팩을 준비해 왔습니다.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뭐예요? 윤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공장에 들어갔어요. 윤서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불법 침입했다는 거예요? 들어요. 저 서류 봤어요. 실험 동의서 행동 패턴 분석 사고 동물 대상.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진짜예요? 보험사가 사고 동물들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주는 다그쳤습니다. 윤서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사를 질질 끄는 거죠? 아니에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서류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그럼 왜 신고 안 해요? 증거가 불충분해요.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맡고 있어요. 왜요? 제가 너무 캐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당 청구 사건이 아니에요. 훨씬 크고 복잡한 일이에요. 하주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두고 볼 건가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안전한 방법을 찾는 동안 저 개들은 죽어가요.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저도 매일 밤 잠 못 자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비겁한 건지 매일 자책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너무 몰아붙였네요.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안전한 방법이란 건 사실 변명이었어요. 그녀는 하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와줄게요. 같이 저 개들을 구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계획이 필요해요. 무작정 들어가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윤서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내부 서류, 실험 기록, 동물 상태 기록. 어떻게? 제가 접근 권한이 있어요. 내일 공식 조사 명목으로 들어갈게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당신은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경비가 막을 거예요. 그럼 밤에. 너무 위험해요. 어젯밤처럼 운 좋게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윤서는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내일 증거를 확보하고 모레 같이 경찰에 신고해요. 동물 학대와 불법 실험 혐의로.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기다려요.
제가 연락할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하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윤서를 믿어도 될까? 그녀가 정말 도와줄까?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주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났습니다. 5시, 6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 그는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하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하주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준이 근처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불법 침입 신고 있었대요. 어젯밤 누가 들어왔다나 뭐라나. 하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침입이 발각된 건가? 하지만 윤서는? 그녀는 괜찮을까? 1시간 후 경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서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주는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저 여자가 뭘 했는데요? 불법 침입이랑 서류 절도래요. 하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훔쳤다고? 윤서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하준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신호. 하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녀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하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윤서는 잡혔고 증거도 없고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철창 안에 개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주는 윤서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지구대 앞에서 기다렸지만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민원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주는 변호사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근무 정지로 월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밤 10시 하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하준 씨, 저예요.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 씨, 어떻게? 공중전화예요. 들어요, 시간 없어요. 서류는 제가 집에 숨겨뒀어요. 제 방 열쇠는 화분 밑에. 주소가. 문자로 보냈어요. 그 서류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주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주소와 짧은 메시지. 개들 구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내일 철거 예정. 하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럼 오늘 밤 안에 구해야 한다는 건가? 그는 즉시 윤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3층. 화분 및 열쇠. 하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고 깔끔한 원룸.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주는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책상, 옷장. 그리고 침대 밑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주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상세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내부 문서, 실험 프로토콜 세부사항, 동물 입수 경로 기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고해 사고 유도 의혹. 하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고 그 사고 차량의 동물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다는 건가? 하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원본은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개들을 어떻게 구하느냐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동물보호단체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내일 철거 예정이에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사람 한 명이라도 보내주세요. 제발. 하주는 애원했습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한 명 보낼게요. 그게 최선이에요. 감사합니다. 새벽 2시. 하주는 공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눈이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엔 데려와야 했습니다. 눈이가 다른 개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추위가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주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버텼습니다. 3시 반.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이 내렸습니다. 하준 씨죠? 저는 보호단체 활동가 미정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하주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 눈이, 윤서, 불법 실험, 그리고 오늘 밤. 미정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서 씨가 이미 잡혔어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하지만 불법 침입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밤 아니면 저 개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주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구조한 개들은 제가 책임지고 보호소로 데려가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게요. 증거로 쓸 수 있게. 좋아요. 하주는 동의했습니다. 둘은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철창 앞에 섰습니다. 개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서둘러 철창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주는 속삭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믹스견이 다가왔습니다. 하주는 그를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하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이 캐리어를 꺼내왔습니다. 3개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2마리씩 데려가야 해요. 왕복하면.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이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죠? 모르겠어요. 빨리 숨어요. 하준이 외쳤습니다.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파란색 화물 트럭. 며칠 전 봤던 그 트럭. 2 남자가 내렸습니다. 철거팀 오기 전에 마지막 확인하자. 그냥 다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증거 남으면 안 되니까. 남자들이 건물로 다가왔습니다. 하주는 개들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6마리를 새 캐리어에 담기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2마리 안고 갈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안고 갈게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철창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네? 뭐? 누가? 손전등이 켜졌습니다. 빛이 안을 비췄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개들이 없어. 도둑 맞았나? 어디로? 남자들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준과 미정은 건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개들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검은색 믹스견은 하준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찾아. 남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멀리 못 갔을 거야. 주변 수색해. 남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주는 미정에게 손짓했습니다. 뒤쪽 담장으로 가자고. 둘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캐리어가 무거웠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손전등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뛰어요.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이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하준이 캐리어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넘으려는 순간 남자가 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놓아. 하준이 발로 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준은 담을 넘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쫓아. 차 가져와. 하준과 미정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개들을 안고 캐리어를 들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뒤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차 있어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낡은 경차. 차에 탔습니다. 개들을 뒷좌석에 넣었습니다. 미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미정이 애원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트럭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시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트럭이 뒤따라왔습니다. 새벽 4시 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느렸습니다.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빨리.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최대예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트럭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 차가 흔들렸습니다. 개들이 짖었습니다. 미정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두 번째 충격. 차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요. 하준이 외쳤습니다. 거긴 더 위험해요.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미정은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입했습니다. 트럭도 따라왔습니다. 고속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미정의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핸들을 돌렸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트럭은 계속 추격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가까이. 하준은 뒤돌아봤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에 찬 표정. 저 사람들 진심이에요.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하준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운전할게요. 뭐라고요? 자리 바꿔요. 빨리. 고속도로에서?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핸들을 잡은 채 조수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준이 운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순간 차가 흔들렸습니다. 하준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15년 전 그는 구급차 운전을 배웠습니다. 고속주행 그 커브 긴급 회피. 모든 기술을. 지금 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경차의 한계를 넘어서 트럭과의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눈 때문에 시야가 나빴습니다.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하준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스핀. 360도. 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준은 핸들을 반대로 꺾었습니다. 카운터 스티어링. 차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트럭도 커브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졌습니다. 가드레일과 충돌. 불꽃이 튀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하준은 백미러로 확인했습니다.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안도의 한숨. 하주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미정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뒷좌석에서 개들이 낑낑거렸습니다. 하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검은색 믹스견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물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개들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실내, 깨끗한 케이지, 물과 사료. 개들은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의사가 출근했습니다. 오전 7시. 개들을 검진했습니다. 영양실조, 탈수, 피부질환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주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구했어요. 대단하네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주는 검은색 믹스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아무도 널 다시 가두지 않아. 개가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주는 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구원받은 건 개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정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죠. 증거를 제출하고 윤서 씨를 구해야 해요.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 하주는 윤서가 숨겨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불법 실험 증거, 고해 사고 유도 의혹, 동물 학대 기록. 담당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이네요. 상부에 보고해야겠습니다. 윤서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준이 물었습니다. 조사관님, 일단 조사를 계속해야 하지만 이 증거가 사실로 확인되면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준은 안도했습니다. 이틀 후 윤서가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하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하준 씨, 괜찮아요? 네, 당신 덕분에.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개들 구했어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전부 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가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같이 가볼까요? 개들 보러. 하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함께 보호소로 갔습니다. 개들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검은색 믹스견이 하준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윤서도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름 지어줬어요? 아직이요. 같이 지어줄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은 녹았습니다. 하준은 복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다른 길을 가보려고요. 팀장은 놀랐습니다. 어디로? 유기동물 구조팀으로 지원했어요. 팀장은 한참 하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새로운 직장. 동물 구조 전문팀. 하준은 신입 대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구급대원과는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동물 행동학, 포획 기법, 응급처치. 하지만 하준은 빨리 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출동 요청이 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유기견이 떠돌고 있어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하준은 장비를 챙겨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개를 보고 멈췄습니다.
믹스견. 중형. 털은 지저분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게 해줄게. 하주는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개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주는 간식을 꺼냈습니다. 개는 망설이다가 받아먹었습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목줄을 걸었습니다. 같이 가자. 따뜻한 곳으로. 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빠른 심장 박동. 생명. 보호소로 돌아왔습니다. 수의사가 검진했습니다. 건강해요. 주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칩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스캐너를 가져왔습니다. 칩이 있었습니다. 등록되어 있네요.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부부. 우리 강아지. 그 여자가 울며 개를 안았습니다. 개도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어디 갔었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준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일이에요. 이럴 때 행복합니다. 부부가 떠나고 하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케이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 개가 있던 자리. 이제 비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채워졌다가 비워지는 자리. 그것이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윤서는 보험조사관을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동물권리법률지원센터.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하준이 답했습니다. 같이 일할래요? 윤서가 제안했습니다. 뭐요? 구조 현장에 법률 문제가 많거든요. 당신의 현장 경험과 제 법률 지식을 합치면 좋은 팀이 될 것 같아요. 하준은 생각했습니다. 파트너로? 네, 파트너로. 윤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은 현장에서 동물을 구조하고 윤서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불법 사육장 적발, 학대 사건 고발, 유기동물 보호법 개정 청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하준은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눈이를 데리러. 산책할까? 눈이는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는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행복하니? 하준이 물었습니다. 눈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1년 전 그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죄책감, 무력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하준 씨,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요. 공장 지대에 또 다른 사육장이 발견됐대요. 어디죠? 그 외곽, 우리가 갔던 그 공장 근처예요. 하준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장비를 챙겼습니다. 눈이를 보호소에 맡겼습니다. 금방 올게. 윤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길. 1년 전 그 길.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어요. 아내게 10여 마리가 있대요.
하준과 윤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건물, 철창, 그리고 개들. 야위고 더러운 개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구하러 왔어. 하준은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개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빛. 하준은 철창을 열었습니다. 윤서는 법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호소팀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3시간 걸렸습니다. 12마리의 개. 모두 안전하게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준은 마지막 개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은 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아. 하준은 속삭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윤서는 차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또 해냈네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하준이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죠? 물론이죠. 밤. 하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가 반겼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눈이를 안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했어.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던 친구들을 구했어. 눈이가 그의 얼굴을 할았습니다. 하준은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 봄 햇살.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눈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개들이 짖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화로운 풍경. 하준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는 그의 발치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하준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밤. 사고 현장. 죽은 운전자. 그리고 눈이. 만약 그날 눈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책임은 생명을 끝까지 붙드는 손이구나. 하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 때 배운 책임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책임은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호소에서였습니다. 하준 씨 어제 구조한 개들 중 한 마리가 입양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벌써? 네, 좋은 가정이에요. 확인하러 오시겠어요? 지금 갈게요. 보호소로 갔습니다. 입양 신청자는 30대 커플이었습니다. 저희 첫 반려동물이에요. 잘 키울 자신 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하준은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주거 환경, 경제력,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모두 적합했습니다. 좋습니다. 입양 승인할게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커플은 기뻐했습니다. 개가 케이지에서 나왔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 주인을 맞이하는 기쁨. 하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구나. 구조하고 치료하고 새 가정을 찾아주는 것. 저녁. 하준은 윤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 오늘 입양 한 마리 나갔어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우리 덕분이죠. 당신이 법률적으로 보호해줘서 가능한 일이에요. 하준 씨. 윤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고마워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같이 싸워줘서. 그들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파트너, 동료, 그리고 친구. 한 달 후, 그 공장 지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윤서가 법률적으로 싸운 결과였습니다. 하주는 그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지역 주민, 언론. 하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곳은 1년 전 저에게 가장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밝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곳, 희망을 주는 곳. 저는 이곳에서 계속 일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서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 하준 씨 감사합니다. 그녀가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동물보호공로상. 하준은 당황했지만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하준은 혼자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한 케이지, 넓은 운동장, 의료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믹스견의 케이지 앞에 섰습니다. 그게 1년 전 철창 안에서 그를 바라보던 그게. 기억해? 여기서 처음 만났지. 개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주는 케이지를 열었습니다. 개가 나왔습니다. 하주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개가 그에게 다가와 이마를 부비적거렸습니다. 너도 이제 집을 찾아야지. 좋은 가족을 만나야 해. 하주는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 그 개도 입양되었습니다. 60대 노부부가 데려갔습니다. 외로웠는데 친구가 생겼네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 키울게요. 할머니가 약속했습니다. 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주는 배웅했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 차가 떠났습니다. 하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케이지. 또 비워진 자리.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구조하고 치료하고 보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맞이하는 것.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하주는 바빴습니다. 매일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로운 생명을 만났습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주는 옛 구급대 동료를 만났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잘 지내? 응. 너는? 좋아. 새 일이 천직인 것 같아. 보기 좋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하준이 말했습니다. 뭐가? 1년 전. 사고 현장에서. 내가 프로토콜을 무시한 것. 괜찮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나는 그걸 이제 이해해. 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구한 생명들이 수십 마리잖아. 넌 영웅이야. 영웅은 아니야. 그냥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야. 하준이 답했습니다. 그게 영웅이지 뭐. 진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실 새일 미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하주는 윤서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준이 답했습니다. 하준 씨 후회 없어요? 뭐가요? 구급대원을 그만둔 것. 전혀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저도요.
보험 조사관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의미 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좋은 팀이죠? 최고의 팀이에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계절은 변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설, 사고, 눈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 하주는 눈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줘서. 눈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빛, 신뢰가 담긴 눈빛. 하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산책할까? 눈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밭을 걸었습니다. 하얀 세상.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주는 눈이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뛰어놀아. 눈이가 신나게 뛰었습니다. 눈을 헤치며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 하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책임은 결국 남은 자가 짊어지는 생명이다. 하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 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생명과 함께하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눈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준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행복한 얼굴. 하준은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니? 눈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하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녹았습니다. 생명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한 거야. 하주는 말했습니다. 함께한 그 순간, 구한 그 생명, 나눈 그 온기. 그것들이 모여서 의미가 되는 거야. 눈이가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이해하는 듯한 눈빛.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눈이가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며 두 생명의 흔적, 함께한 증거.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온기. 하주는 눈이에게 밥을 줬습니다. 자신도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안은 밝았습니다. 하준과 눈이, 두 생명이 함께하는 공간. 밤. 하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이는 발치에서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하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 1년 전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하주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생명이 저를 구했어요.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빛 속으로. 하주는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새벽. 하주는 눈을 떴습니다. 눈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하준이 말했습니다. 눈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하주는 일어났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구할 것입니다. 시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윤서도 와 있었습니다. 오늘 새 입소 예정이 3마리 있어요. 알겠어요. 준비했어요. 하준이 답했습니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흘렀습니다. 바쁘고 충실한 하루.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준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개들이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내일 또 만나자. 하주는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살아있다는 느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 자리구나. 하주는 생각했습니다. 숨은 자리가 아니라 찾은 자리. 생명을 지키는 자리. 책임을 다하는 자리.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눈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함께할 내일이 있는 곳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과 만나고 구하고 보내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생명을 끝까지 붙드는 손이니까. 감사합니다.